무사셋. 안녕하세요. 생활 속 법률을 풀어드리는 무사, 법무사 김청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일과 사람 사이의 균형을 지키는 무사, 노무사 안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꼼꼼함을 바탕으로 재산을 지켜주는 무사, 세무사 전형진입니다.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셋이 모여 무사 셋입니다. 무사셋. 오늘은 나라별로 희한한 세금을 제가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해요. 우와, 이게 재밌겠다.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떠세요, 느낌이? 싫어요. 그렇죠. 짜증나죠. 이 세금을 걷어들이는 목적 자체가 조세 수입을 확보하는 목적도 있지만 어떠한 사회 현상을 유도하거나 사회 현상을 막거나 그런 용도로 이제 세금이 활용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런 세금이 있어? 라는 세금 한 3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벌써부터 지금 재밌는 거예요? 네. 첫 번째로는 가깝지만 먼 나라죠. 일본. 이런 거 해줘야 되나요? 이거 해주세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미남세라는 게 있습니다. 미남들이 내는 세금인가요? 이게 맞습니다. 미남들이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주장을 했는데 시행은 되어지지 않았어요. 아. 이게 일본이 문제점이 뭐냐면은 네. 저출산이 문제잖아요. 이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못생긴 남성들이 결혼을 해서 이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차피 외모적으로는 우리 바꿀 수는 없어. 그러니까 돈이라도 많이 벌어서 결혼을 해서 출산을 해야 돼 라는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이 세금을. 너무 슬퍼. 이게 너무 잔인하죠? 등급이 어떻게 되냐? 얼마만큼 깎아주냐? 모든 남성은 이제 4단계로 4티어로 나눠요. 첫 번째 티어가 꽃미남이에요. 두 번째는요, 보통 남들. 세 번째는 덜 못생긴 남자예요. 나중에 네 번째 누구냐? 못생긴 진짜 못생긴 남자. 아니 무슨 인도의 그 4개 계급도 카스제도 아니고 같이 그 4등급으로 나눠요. 꽃미남들은 세금을 2배를 더 내요. 그래도 영광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겠네. 바로 그것이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보통 남들은 그대로 냅니다. 조금 못생긴 분들 있죠? 요분들은 10% 깎아줘. 아주 못생긴 사람은 20% 깎아줘. 그럼 이제 나아가서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누가 결정하냐? 외모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외모평가위원회에서 다수결로 이제 판정을 해요. 그래서 모든 남자를 4계급으로 나누고 이제 차등적으로 세금을 매기겠다. 이게 일본의 미남세예요. 자, 이제 바다 건너 어디를 가냐면 유럽으로 갑니다. 유럽이 요즘에 가장 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어지고 있는 게 과체중 비율, 그러니까 비만율이 53%가 있어요. 그래서 영국에는 지금도 비만세라는 게 있거든요. 그 사람에게 부과하는 게 아니라 살찌는데 이제 단 음식들이 많은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그 단 음식에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이제 비만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세월을 거슬러 2011년도에 덴마크에서 처음으로 비만세를 부과합니다. 그 청량음료라든가 설탕이 많이 함유된 음식에게 이제 세금을 부과하려고 몇 며칠서부터 시행해라고 이제 말합니다. 덴마크 국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시행하기 전에 온갖 청량음료와 설탕에 들어간 음식을 다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그 물품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이 물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가격이 높아지니까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경쟁력이 떨어져서 기업 경영의 악화로 되니까 근로자를 자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제정에도 타격을 가해서 시행한 지 1년 만에 폐지가 돼요. 그런데 현재도 이 비만세를 부과하는 나라가 미국 주까지 전부 다 합쳐서 42여 개국에서 이제 비만세가 부과가 되어집니다. 42여 개국 중에서도 영국이 가장 적극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은 뭐가 있냐면 실제로 06년도에 진짜로 이런 부서가 있습니다. 비만 관리부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했던 게 이제 비만세, 이거 영어로 fat-tax. 이 fat-tax가 어느 정도 부과가 되어지냐? 청량음료를 예를 들자면 설탕 함량 100ml당 5에서 8g 설탕이 함유된 음료에 0.2파운드를 매깁니다. 0.2파운드가 한국 돈으로 얼마 정도 돼요? 적은 돈이 아닐 것 같은데? 그쵸. 1파운드가 1달러보다 크니까. 근데 0.2파운드면은 0.2파운드가 351원 1ml당, 그러니까 35,000원인데요. 와, 어마어마하군요. 페텍스를 도입해서 영국의 세수가 9천억 원 증가했어요. 그때 당시에 총리였던 토니 블레어 총리가 이걸 밀어붙여서 비만세가 아직까지도 유지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이. 근데 더욱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2016년도에 우리나라가 도입하려고 했었어요. 페텍스를. 그때 당시에 이제 반대쪽의 입장이 뭐였냐면, 아니 유럽은 비만율이 58%니까 이해가 되지만 우리나라는 그 정도가 아니지 않냐라고 해서 도입이 무산됐습니다.
또 다른 세금이 하나. 이제 마지막, 네. 마지막은 현존하는 세금은 아닙니다. 현존하는 나라도 아니에요. 아랍연합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1958년에 이집트랑 시리아가 통합되어져서 수립된 나라였는데 이게 1971년도에 소멸됐습니다. 제가 이 세금을 갖고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슬람의 문화권을 좀 볼 수 있는 세금이라서 그래요. 부인세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제가 설명하기 전에 이제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이러한 문화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게 뭐냐면 네, 이슬람 문화는 일부 다처제입니다. 그러니까 4명까지의 아내를 두는 게 가능해요. 그냥 결혼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결혼 지참금이라는 게 있어요. 마흐르 제도라고 해요. 결혼을 하려면 신랑이나 신랑 부모님이 신부 측이나 신부 부모에게 현물이나 또는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게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돈으로 사람 사오는 맞아, 거잖아요. 돈으로 사람 네. 사오는 거랑 똑같다고. 그리고 그렇게까지 돈 주고받고 했는데 얼른 이혼해버리면 그걸 또 돌려줘야 되냐 말아야 맞아. 되냐. 맞아, 악용하는 이거 사례도 있겠네요. 네. 근데 이 마을의 제도도 솔직히 말하면 취지는 좋아요. 신부가 이혼하거나 아니면 미방인이 되었을 때 그 복지 수단으로 이 금액을 줄 수가 있어요. 과거 이슬람은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미망인들이 많았다고 해요. 요 미망인들을 위해서 마을의 제도가 생겨났다라고 하죠. 근데 이 마을의 제도가 이제 서서히 문제되기 시작합니다. 네. 왜냐하면 남자들이 이 결혼 지참금 마을의 제도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결혼을 이슬람 문화권이 아닌 외국인들이랑 해요. 근데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이 결혼 자체가 단순히 그 남녀 간의 사랑으로 맺어진 뭐 관계 이런 것보다는 가족의 연대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그 사회 자체를 구성하고 있는 최말단의 조직 체계라고 생각하는 개념이 많기 때문에 이게 외국인이랑 결혼하면 이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해서 요거를 막기 위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부인세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외국인 부인을 두면 내는 부인세. 결혼 지참금 대신 약간 이렇게 그렇죠. 세금 재밌네요 진짜.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네, 어떠한 맞아요. 사회적인 현상을 막거나 아니면 유도하기 위해서 이 세금을 징수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거죠. 너무나도 재밌는 국제적인 세금 얘기였습니다.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어진다면 샅샅이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네. 지금까지 법무사 김창산, 농사 아는지 세무사 전영진. 셋이 모여 무사 셋이었습니다. 셋이었습니다. 무사 셋